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유튜브 32도 이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자 인사상의 변증법적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 당분간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논리의 탄생 보이죠? 논리의 탄생. 자, 이 책에 나오는 공자 부분을 주로 해서 어떤 강의를 해나가고,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더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논의 인 개념의 변증법적인 이해라는 테마입니다. 기본적인 테마는 이겠죠. 유교 내지는 육아 사상, 특별히 어떤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입장을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보시면 나와있죠. 우리나라 역시 보면 역사가 깊은 나라고 한국의 정신 세계랑은 한마디로,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벌써 이런 서양의 과학과 어떤 철학이 수입되기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상당히 어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교가 가장 오래되고, 그다음에 어떤 불교, 도교 등이 우리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정신이 벌써 일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이런 동양 철학 또는 동양 정신 문화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비로소 올바른 어떤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사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동양 철학에 대한 제 입장은 이겁니다. 동양 철학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서양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할 때 도리어 어떤 동양 철학적인 어떤 깊이와 폭이 더 잘 보인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있죠. 따라서 서양의 논리와 서양 철학의 개념으로서 동양 철학 내지는 유교 문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 전에 보시면 예전에 어떤 근대화 초기 시기에 중국에서 동도서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도서기 나와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어떤 동양의 어떤 그런 정신을 서양의 어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정신을 서양의 그릇에 담아보아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것이 어떤 제가 보는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왔지 보시면, 자, 과거의 정신이나 문화가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실제 뭐냐면 더 이상 어떤 발전적인 어떤 성계가 없다. 따라서 동양의 정신과 지혜의 알맹이를 현대화시켜서 이걸 과거의 그냥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주제로 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리어 어떤 동서양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동양 사상마저도 실제로 서양 철학적인 논리와 방법을 통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더욱더 확실히 드러난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겁니다. 자, 1과 중국 철학의 탄생, 사학의 출현, 사리바뀌의 출현이란 말이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사를 쓰는 그 유명한 중국의 철학가인 풍오란 박사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최초의 중국 철학들은 자, 주나라 조정이 왕실이 붕괴되어 따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그때 공무원들은 다 그냥 실직 또는 퇴직하면서 결국은 어떤 내침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어떤 민가로 내려와서 시장으로 나와서 자기 학설을 펴고 다시 가르침을 결국 어떤 그런 사학이죠. 가정교사 내지는 학원 등등. 자,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그런 봉건 주황실이 멸망하면서 다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리들이 결국은 어떤 쫓겨나게 되고 이들이 다시 나가서 그들이 결국 배운 것은 결국 지식과 학문이니까 이걸 갖다 민간들에게 팔아넘기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명예퇴직 또는 실직당한 그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학원 차리고 또 벤처기업을 차린 그런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들은 결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독특한 학설들을 세우면서 종류의 가치들을 갖다가 어떤 여러 가지 수렴했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학설들이 다양한 차별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백가쟁명의 다양한 사상적인 발전이 이루었다. 이처럼 100가지 학파들이 나와서 결국 자신이 어떤 똑똑하다, 좋다, 결국 나를 갖다가 한마디로 살아. 자, 이런 어떤 시장 어떤 결국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100가지 어떤 사상들이 학파를 이루었습니다. 자, 공자 역시 이런 급변한 상태에서 어떤 자신의 철학을 구현시킨 최초의 인물이 결국 어떤 사숙이죠. 결국 사학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공자는 중요한 것이 당시에 6가지 인문, 교양, 학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육경입니다. 육경문서. 즉, 시 나와있죠. 이게 서, 예, 악, 춘추 등을 연구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결국 종래 문헌들을 연구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인의와 도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제자들을 받아서 뭐냐면 키우면서 양성하면서 그 수업료로 상당히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 육경 문서는 공자 이전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주황실의 문화적인 유산이었고, 이 육경은 주로 초기 봉건 시대였던 귀족들, 또 왕족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 교재였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그 기존 계급 사회를 갖다가 만들기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공자의 철학은 실제로 이것은 그런 그 기존적인 엘리트 계급의 양산 이런 것 이외에도 도리어 뭐냐면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철학을 지향한다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자했던 그 철학 이런 이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자에 나왔는 것처럼 이런 왕도 정치는 공자마저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 따라서 공자의 인간학 또는 윤리학은 치자의 작가, 왕족도 귀족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에서도 양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공자의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교육 방침은 어떤 그런 그 봉건 사회를 갖다가 회복시켰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적인 심리 또는 윤리를 갖다가 탐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초로 어떤 학문을 세워본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편적인 윤리적인 가치의 표현이 바로 공자의 유명한 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지금까지 종래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 있죠. 또는 가치들 오륜이 이런 거 여러 가지 종왔죠. 효도니 또는 충성 같은 것들을 도리어 인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시키면서 그걸 또 벗어나서 중요한 밑줄 그 당시 중요한 사회 구성 요소였던 예와 악을 정초한다. 이거죠. 예절과 음악을 정초한답니다. 예와 악을 갖다가 새롭게 데피니션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리어 이런 것들을 사회를 통합시키려는 요인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자의 어떤 그런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윤리관 또는 정치관 등이 몇천 년을 통과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단순한 상고주의, 옛날에 좋다, 또는 과거를 막 칭찬하고 이걸 넘어가서 도리어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선천적인 원리를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학, 정치학, 철학을 세워본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인 개념이다. 이제 테마죠. 이제부터 테마는 그 예와 악입니다. 한마디로. 육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바로 예와 악의 양성인데요. 예라는 것은 뭐냐면 예절이죠.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건 도덕입니다. 한마디로. 주로 어떤 형식적인 외향적인 도덕을 통해서 사회 질서 확립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 또는 왕과 어떤 신화 등등. 이것처럼 기본적인 매너, 예를 통한 사회적인 질서 유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 중요한 것이 제사 같은 거 있죠. 또는 그 법도 같은 것들. 또 군주와 신화가 여러 가지 수직적인 윤리 같은 것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갖다가 부여한다는 것이죠. 또 특히 남녀 문제 같은 것들. 그 반면에 악이란 것은 그런 거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구별과 차이를 벗어나서 어떤 시와 가무, 즉 노래와 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인 통합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또 어떤 민중들의 정서적인 일치 있죠. 왕도 같이 막 어울리고 양반과 어떤 쌍놈이 같이 막 어울려서 춤도 추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것처럼 사회가 너무 그냥 지나치게 그냥 차별과 어떤 구별만 중시하다 보면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는 반면에 또 도리어 뭐냐면 서로가 같이 막 춤도 추고 찍어지면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스포츠도 하고 등등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일치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공자 어떤 철학의 핵심적인 모토였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걸 질서와 어떤 통합의 두 가지 원리. 그럼 그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자 또는 효도를 하자 등등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어필을 갖다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리어 모두가 많이 보편적인 또는 내면적인 또 선천적인 그런 베이스 위에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실정적인 있죠. 또 타율적인 이거죠. 타율적인 이런 규범들을 갖다가 도리어 내면적인 자율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법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보자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공자 어떤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타율적인 또는 관습적인 또는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도리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의 어떤 자기 입법 있죠. 스스로가 먼저 법을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자율적인 또는 자기 입법적인 원리로 한번 변형을 시도하는 것.
자, 이 밑줄 짜죠. 자기 입법의 원리. 자, 스스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고유한 선천적인 원리인 인간의 어떤 이성의 자율성 내지는 이성의 자기 입법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보면 보십니다. 자, 그 타당성은 이겁니다. 공자가 하는 중요한 말이 있죠. 여태도 안겼죠. 여기죠. 밑줄자, 온고이 지신, 그리고 수의부작이라는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온고 지신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온고, 옛날 것을 잘 익혀서 지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 이거죠, 한마디로. 또 수의부작은, 자, 서술하지만 부작,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공자와 어떤, 공자 자신의 전통적인 가치 해석의 기본적인 그 틀이죠. 이건데요. 자, 결국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신이 뭐냐는 거죠, 아마. 공자가 볼 때. 오는 걸 아시죠? 육경문서 같은 거, 알죠? 육경문서,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주황술의 어떤 법도와 절차, 이런 것들입니다. 예와 악 같은 것들. 다 어떤, 오래된 것인데요. 온 건데. 그럼 지신은 뭐냐는 거죠. 바로, 신이 바로 제가 볼 때 뭐냐면, 바로 인의 개념, 인이라는 거죠. 어질다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신이다. 공자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주황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도와 규칙 들어갔다가 꼼꼼히 다 그냥 반대가 아니고 공부한 다음에 수리부작 하나도 막 빠뜨리지 않고 전부 도리어 그것을 갖다 새로운 원리를 통해서 옛것들을 갖다 새로 조명하고 도리어 어떤 지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란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제가 볼 때 온고의 지심과 수리부작의 깊은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가치 개념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도리어 전부 다 뭐냐면 새로운 어떤 더 보편적인 선천적인 원리 위에서 한번 새롭게 정당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아까 했죠. 기본적으로 예와 악이 중에 그 육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게 그냥 막 너무 그냥 차별만 하다 보면 그 사회는 붕괴된다는 거죠, 문제가. 또 악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너무 막 즐겁다 해서 그냥 하다 보면 결국은 또 흥청망청대가 또 사회가 망하게 되겠죠. 이처럼 결국은 얘도 악도 결국은 사랑, 즉 인이 빠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고도 도리어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개념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와 악을 새롭게 새로운 물을 퍼붓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가시들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굳어버리게 되면 도리어 인간의 삶을 갖다 억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억누릅니다. 따라서 여기 있죠. 실정성 개념. 도리어 인간의 큰 어떤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게 뭐냐. 결국 공자는 인을 통해서 인은 사랑이다, 또 인은 예절이다, 이런 걸 시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증거가 극기복내 위인. 아시죠? 자, 이게 하면 인이다 거죠. 인은 무엇이냐? 극기복내 위인. 저건 뭐냐면 극기, 나를 극복하고 복내,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 다음 또 인은 뭐냐면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답니다. 이웃 사랑도 인이고 또 예절 타령도 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 예절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 외면적인 규정인데 그것도 인이고 또 동시에 뭐냐면 그런 거 껍데기 벗어버리고 서로 껴안고 하는 걸 사랑하고 이것도 인이단 말이에요. 이처럼 두 가지 서로 어떤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들이 결합되는 요인이 바로 인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한 가지 질문을 좀 어떻게 그래 두 가지 서로 다른 원리들이 인에서 통합되느냐. 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은 밑줄자 구별을 전제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했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천간의 상호 구별이다. 여기서 보면 얘란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이 도덕인데요. 나와 타의 어떤 구분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내 거, 니 거 이렇게 서로 구분하고 서로 훔치지 말자는 거죠. 뺏지 마라 안 말이죠. 자, 이게 예절과 도덕의 가장 기초다. 기초로 결국 뭐냐면 나와 타자의 분리와 구별입니다. 안 말이죠. 따라서 이게 될 때, 이게 없어버리면 범죄와 어떤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죠. 니 거도 내 거다 한마디로 도둑질 있죠. 그리고 사람 죽이고 있지, 그지.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결국 욕심이 있죠. 욕심을 통해서 나와 타자가 혼동되면서 그냥 타인의 생명을 내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이 바로 살인이요, 도둑질입니다. 한마디로. 따라서, 자, 이제 구별 있죠. 너와 나는 다르다. 한마디로.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다. 서로 존중하자. 이게 바로 어떤 구별을 전제한다. 또는 이게 도리어 예와 도덕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결국은 뭐 적을 때, 인 있죠. 개념, 어지간하면 적으냐면 어떤 분리와 어떤 통일의 어떤, 결국은 변정법적인 통합이라는 거죠.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그냥 서로 구분하고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훔치지 말자 하는 문제는 그러면 또 도리어, 이거죠. 갈등과 도리어 또 분쟁이 또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사회 계층과 또 개인 간의 어떤 구별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랑이요, 또 결합이요, 또 통일입니다. 맞죠? 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 개념이 있죠. 결국은 서로 두 가지 것이 서로 뭐냐면 반대되면서 또한 서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분리와 통일의 통일이 있죠.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좀 해결적인 또는 변증법적인 인 개념의 해석의 기초이죠. 서로 뭐냐면 자, 분리와 어떤 통합이 또 통합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또는 사랑과 일치, 또는 어떤 그런 분리, 또는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또 통일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화학도 마찬가지다. 자, 예란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의 원리, 질서의 원리, 또 악은 뭐냐면 어떤 통합의 원리, 어떤 정서의 원리죠. 또는 조화의 원리입니다. 맞죠? 자, 이처럼 둘 다 예와 악이 서로 갖다 서로 견제하면서 또 소리가 뭐냐면 서로가 필요한 관계에 있죠. 둘 다가 뭐냐면 마치 남녀처럼. 자, 이런 어떤 관계의 어떤 철학을 공자님이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이다. 자, 따라서 필자에서 따르면 공자는 인 개념 안에서 사회적인 일치와 구별의 밑줄 자, 변정법적인 종합을 보았다. 됐죠? 이런 대립자의 어떤 반대의 어떤 조합이란 말이죠. 또 특별히 이런 인 개념을 보시면 특별히 가정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어떤 그런 아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있죠. 막 너무 사랑한다 해서 그냥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퍼부어주고 그냥 과잉보호하면 결국 애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있죠. 예절과 도덕,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같은 거 있죠. 자,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애는 뭐냐면 사랑은 받지만 결국 서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들을 깔보게 되고 도리어 범죄 내지는 어떤 악한 일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또 그 반대로 있죠. 너무 막 그냥 음악일지 그지 막 도덕만 강조하고 그냥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죠. 문제가 잘못이다. 그럼 그 애는 물론 나중에 컸으면 뭐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심령이 그냥 메말라 가지고 왜 사나 이런 어떤 있죠. 기쁨도 모르고 이처럼 두 가지 사랑과 어떤 그런 질서 있죠. 이 원리들이 변증법적으로 반드시 통합돼야 됩니다 말이에요. 자, 따라서 공자님은 인과 덕을 통해서 또 의를 통해서 자, 백성을 사랑하면서도 또 서로 규율을 잡아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어떤 통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 개념은 동시에 뭐냐면 윤리학이자 또한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의 정치라는 것은 막 힘을 통한 그런 폭군의 정치 있죠. 무조건 막 강제 압박만 하는 거 있죠. 그런 전제 폭군인 것도 다르 또는 막 이런 거 있죠. 엄벌주의 있죠. 이거 법관인데요. 오직 그냥 엄한 법으로만 다스리라 무조건 잘못하면 그냥 일벌백계 해서 막 한다. 이 둘 다가 지금 뭐냐면 잘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과 통해서 사랑과 어떤 일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법 할 경우에 사회는 도리어 어떤 폭력과 반목과 어떤 갈등으로 지금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인을 중심으로 기초로 해서 거죠. 어떤 자 도덕과 어떤 사랑의 통일이라는 거죠. 문제가. 자, 중요한 또 다른 개념입니다. 뭐 의 개념 또는 만점 뭐 덕이 있다 또는 충서 이런 거 충성 같은 거 있죠. 다 결국은 다 어떤 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 윤리 개념이다. 자, 이래서 한 가지 더 붙을 것은 이겁니다. 자, 공자는 그러니까 물론 인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인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죠. 문제가. 도리어 또 공자 어떤 그런 도덕적인 주지주의가 있습니다. 모랄 주지주의 있죠. 자, 공자가 보시면요, 원리가 인개념은 항상 인과 지를 갖다 통일한다는 거죠. 저 어떤, 그렇죠. 인과 어떤, 지의 통일이다. 자, 보시면 논어의, 자, 여기 봅시다. 공야장이라는 데서 보면, 논어는, 자, 자장과의 대화에서 자문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면서 그는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을 얻지 못했고, 자, 이 사람은 충성했지만 지혜가 없다는 거죠, 문제. 결국 어떤 밸런스가 없다는 거죠, 균형이. 또, 진문자는, 이런 제자는 결백하다는 거죠, 문제. 깨끗하지, 사람이.
그렇지만 역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그냥 철저하게 그냥 청렴하고 결백하지만은 이 사람도 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등록했죠. 어떤 구부의 질서와 어떤 사랑의 통일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그런 것을 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서로 상보적인 것을 결합시킨 데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자, 공자 윤리의 아까 도덕적인 실천적인 주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practical intellectualism. 단순히 뭐냐면 모든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결국은 어떤 지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특히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이런 도덕적인 어떤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주장한다. 즉, 유명한 공자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자, 이것이 결국 어떤 골든 룰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분 다 뭐냐면, 자, 결국은 어떤 서로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렇게 둘 다가 이루고 있습니다.